안녕하십니까? 심리학자 최란입니다. 오늘은 삶이 종점에서 책보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누군가의 고민 사연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의 인생 드라마에는 주인공 자신만이 삶의 슬픔과 고통이 들어있기 마련이겠죠. 또는 나름대로의 위기 상황에서 그 탈출구가 보이지 않은 시각 및 시기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민사연 주인공도 당연히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고민사연 주인공은 양부모 사이가 매우 화목하고 자녀가 남매인 보통 가정에서의 장녀였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비록 학벌은 높지 않지만 부부싸움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고민사연 주인공이 기억에도 없을 정도만큼 가정 환경이 항시 평온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매우 선하고 성실하고 근면하며 총명하기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 누구의 꾸지람도 그 누구와의 분기도 없는 화평세계와 칭찬 속에서 성장되다 보니 대학까지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마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시기 맞는 결혼도 하였고요. 나중에는 두 자녀, 즉 아들, 딸이 엄마로 되었습니다. 하물며 객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직업에 중상층 삶의 가정에서 또 아이를 키움과 아울러 가정과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10여 년 흘러갈 언젠가부터 그의 몸과 마음에는 전혀 없던 양상 및 변화가 닥쳐왔는데 말이죠. 첫째, 그는 상시 마음이 무겁고 앞이 캄캄해지며 현실이 싫어지면서 멀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그는 상시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프기에 한의를 찾아보았더니 글쎄요. 과도한 정신적 압력으로 육체적인 종합증이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그는 상시 자신부터 타인에 이르기까지 불만이 가득하다 보니 나중에는 부득이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이탈해야만 될 정도로 민감해졌습니다. 넷째는 그 당시 그가 가장 무서웠던 두 가지 증상, 즉 가끔씩 오는 악몽과 수시로 정서 파동에 따라오는 고열인데 말이죠. 일단 고열이 나면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면서 사유가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오늘로부터 모든 행위가 흐트러집니다. 다섯째는 그 고열이 인층 가라앉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였는데요. 그 어떤 약도 그 어떤 방법도 모두가 무용지물이고요. 다만 며칠 또는 길게 10일까지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그가 더더욱 무서웠던 것은 고열뒤에 따라오는 혈압이 올라가는 것인데요. 혈압이 극도로 올라가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서 혼미 상태에 들어간다면 그날은 바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라는 느낌으로 마음을 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다방면으로 해당 치유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말이죠. 이와 같은 만이병을 치유하고 떨칠 수 있는 그 어떤 약도 기계도 방법도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그는 극도로의 절망감을 느끼면서 어쩌다가 자신이 이 정도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깊이 사색을 하면서 성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오도 가도 못하는 그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 요인에서 임의로의 몇 가지를 짚어본다면, 첫째, 그는 매우 선하고 성실하고 총명한 등 사람의 품성은 참으로 우수한데 말이죠. 스스로 자신만의 신심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건강 및 감성지능 EQ가 보다 자기의 다방면에서 스스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둘째는 그의 성장 단계에서 가정 환경이 너무도 평온하고 또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상시 화평세계와 칭찬 속에서라는 비평과 질책이 없는 객관적인 환경이 그의 연약함을 초래한 것도 문제이고요. 셋째는 그는 상시 내성적이고 타인 중심이다 보니 대인 관계 대응에서 항상 극도로 참는 것이 자신만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는 것도 큰 문제이고요. 넷째는 그는 상시 완미주의이다 보니 스스로 자신부터 타인에 이르기까지 불만족점이 많으면서 자신만의 마음은 상시 불만이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등등의 요인으로 그는 어쩌다 보니 마음의 병은 왔고 치유 대책은 없으니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는 대학을 마치고 사회진출 15년 만의 시점에서 부득이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이탈해야만 되고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기한 내에 할 수 있는 일이란 바로 독립공간에서의 즉 삶의 정점에서의 책보기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매일 책이든 잡지든 신문이든 보면서 유용한 정보는 필기도 하고 듣기 좋은 음악이랑 들으면서 나름대로의 산책이나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이 일상의 전부이자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용한 책이라도 사려고 서점에 갔었는데 말이죠. 금시 눈에 확 다가오는 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책인즉 바로 어두운 밤에 등잔불을 만난 듯한 심리상담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마치도 목마른 사람이 물 마시듯 그 책을 보는 것이 주요 취미로 되었고요. 매일 그렇게도 마음에 다가오는 어구나 단어 및 정보에 중독되다시피 보고 읽고 쓰는 것이 일상생활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나날이 어느덧 한 달, 두 달, 석 달이 되다 보니 그의 몸과 마음에서는 뜻밖의 변화가 생겼는데 말이죠. 우선은 상시 어둡고 침침하던 얼굴색이 점점 맑아지는 느낌. 다음은 상시 무겁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 특히는 가끔씩 오던 악몽이 사라지고 수시로 오던 고열이 서서히 드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시간이 좀 더 흘러간 6개월이 되니 드디어 서광이 깃들면서 마치도 힘 빠져서 쓰러졌던 금붕어가 생기를 얻고 깨어난 듯 캄캄하던 앞날이 확 밝아지는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상과 같이 오도 가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삶의 종점 및 극도로의 절망 속에서 고민사연 주인공인 구세주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본 고민사연에서 어쩌다 보니 고민사연 주인공인 구세주는 바로 심리상담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삶의 종점에서 책보기 그 당시는 고민사연 주인공이 자신만이 인생 드라마에서의 가장 슬펐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나날인데 말이죠. 그 시기를 계기로 그의 삶을 삶의 전반전과 삶의 후반전으로 나누어 본다면 그의 삶의 전반전은 비록 나이는 어려서 30대이지만 자신만이 신신건강이 보다 차하기에 비록 삶의 최선을 다하였어도 자신만의 인생은 삶의 종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의 삶의 후반전은 비록 나이는 들어서 많아도 자신만이 신신건강이 보다 좋기에 삶의 최선을 하는 것만큼 자신만의 인생은 나날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자신만의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서원 성취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나만의 심신건강 오늘의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과연 자신만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만큼 발행과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네 심신건강 및 마음 안녕 여부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